이제 차례차례 그 연산자들을 재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소드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칙연산은 보통 A 더하기 B, 그리고 A랑 B가 동일 타입, A도 A 클래스 타입이고 B도 A 클래스 타입일 때 요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칙 연산자를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 덧셈이든 곱셈이든 뭐 뺄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메소드로 이제 덧셈이니까 함수의 이름은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이 플러스에서 왼쪽에 오는 게 this이고요. 이게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객체를 받을 경우에 이렇게 컨스트 참조로 받는 것이 정확하고요. 맞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로 새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지 이 A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얘도 컨스트로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리턴 객체를 만들고 그 리턴 그 객체를 덧셈 결과를 반영한 다음에 반환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어떤 연산들을 취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반환할 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객체를 이렇게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타입은 값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컨스트를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되겠습니다. 선택사항.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면 몇 개의 객체가 생성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것이 두 번 호출되고 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역 객체를 만들겠죠. 그럼 지역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각각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A 더하기 B 하면 이 결과값은 이 객체가 리턴이 되죠. 반환이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서 임시 객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시 객체 하나 더. 그리고 그 임시 객체랑 얘랑 더하기를 해주고 그 결과로 또다시 임시 객체가 하나 생겨요. 그럼 총 4개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4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이 만들어진 객체가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임시 객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얘는 지역 객체이니까 값 반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태틱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태틱을 쓰게 되면 이 스태틱이 계속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불러주면 여기 때 쓰는 객체랑 여기 때 쓰는 객체가 같은 객체가 돼버려서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객체가 계속 똑같은 객체가 사용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이 스태틱 객체를 여기만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이 클래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만들게 되면은 각각마다 스태틱 객체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소드에 스태틱 기억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공간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스태틱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객체 활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에 사용되는 거 마이너스에 사용되는 게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은 요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은 4개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어쩔 수 없다. 물론 실제로는 2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에서. 그거는 나중에 또 언젠가 설명드릴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지역 객체를 만들어서 사칙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 반영하고 값 반환 방법으로 값 복사 방법으로 반환해주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 앞에 컨스트를 붙인 거 안 붙이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 얘는 단항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는 인자를 안 받습니다. 이항 연산자는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해가지고 B 이렇게 받는 건데, A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A 하면은 그냥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가 불러지는 거예요. A 점. 그래서 이렇게 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없다 보니까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nt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도 가능한 문법이죠.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 설명드렸듯이 함수의 인자를 빼고 쓸 수도 있어요. 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int를 하나 써서 전위와 후위를 구분한다. 그런데 이 전위는 여기 보시면 현재 디스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플러스 플러스 a 이코르 1은 가능해요. 근데 a 플러스 플러스 이코르 1은 원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리턴 할 때 이 자기 자신을 반환하게 되겠고, 자기 자신을 반환하면은 이렇게 참조를 반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는 내가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값만 우선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A도 증가시켜야 되겠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현재 값을 리턴해 줘야죠. 리턴하는 거. 그리고 this는 여기서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단항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항 연산자들은 이런 형태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걸로, 반환 타입은 const 참조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만 딱 보시면은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얘가 더 효율적이죠. 월등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가 있을 때 뭘 더 우선적으로 써라? 얘를 더 우선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전위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는 더 우선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객체의 반환.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객체가 아닌 경우에는 객체를 직접 반환하는 것보다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반환할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서 A, C에서 return C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펑이 불러지면 C 객체가 만들어지죠. C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C 객체가 여기 반환되니까 여기서 임시 객체가 하나 또 생성이 됩니다. 이 임시 객체는 이 C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임시 객체가 요거에 인자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실제 최적화를 안 하게 되면 객체가 두 개 생성이 된다. 두 개 생성이 되고, 임시 객체는 이제 그 메인에 있는 임시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컨스트 참조를 반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참조를 반환되면 참조 변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B에 이렇게 받으면 대입 연산자도 안 불러지는 거죠. 이 대입 연산자도 부른 게 없이 그냥 여기서 반환된 참조 값을 그대로 B가 참조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항 연산자니까 아까 플러스 이항 연산을 구현한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현해야 되는데 총 6개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2개만 구현하고 4개는 얘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를 구현할 때 2개만 구현한다. 얘를 구현하면 얘는 얘거의 반대죠. 얘를 구현하면 이거는 이거의 반대예요. 얘를 반대로 하면 되겠고, 얘와 얘는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고, 얘가 만들어지면 얘를 또 요거의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구현하고 4개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 연산자들은 반환하는 값이 불입니다. 불이고요. 아까 잠깐 빠졌는데 얘도 컨스트 없고 다 없어요. 반항 연산자들은 늘 P 연산자들을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스트가 없고, 이항 연산자들은 대부분 그 P 연산자들을 수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A, B 하면 A도 수정이 안 되고 B도 수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컨스트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변환 연산자. 타입 변환 연산자는 오퍼레이터하고 여기에 연산자 대신에 타입이 오게 돼요. 타입.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환할 때 내가 얘를 부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에는 explicit을 수식해 주는 게 맞고요. 수식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가 객체인데 A를 정수로 변환해야 여기다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explicit이 없으면은 바로 컴파일러가 얘를 이용해서 A 객체를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강건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반환 타입 연산자들도 explicit 키워드를 써서 내가 의도했을 때만 요 함수를 부르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사용자가 직접 재정의하지 않아도 제공이 되는데 복사 생성은 마찬가지로 얕은 복사를 하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컨스트 멤버가 있거나 깊은 복수가 필요 있으면 대입 연산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모듈러 함수 처음 만들 때 이제 요게 만약에 컨스트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시스템에서 이 대입 연산자를 제공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가 컨스트이기 때문에 이쪽 걸 일로 왕창 복사해 줄 수가 없어요. 컨스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컨스트 멤버가 있으면은 이 경우에도 대입 연산자를 구현해 가지고 그 컨스트 뺀 나머지들을 복수하게끔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몸체 내용은 복사 생성자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는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지만 대입은 기존 객체의 상태를 이미 있는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A가 있고 A, B가 있으면 BA가 있으면 이거는 B 객체를 생성할 때 A를 활용하는 거고 A, C가 있고 C 이코르 A 하면 요 순간에 C는 이미 생성된 객체예요. 얘는 생성이 안 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거지만 대입은 이미 생성되어 있는 A의 내부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입 연산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하는 값은 이렇게 해도 되고 A도 되고 뭐 컨스트 빼도 되고 컨스트 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컨스트 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A 오퍼레이터 이퀄 컨스트 A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컨스트 참조인 경우에는 컨스트를 붙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this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플러스 이퀄도 똑같이 하는데 플러스 이퀄은 반환 타입이 보이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좀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험, 역시 프로그래밍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연산자 재정의를 내가 원하는 클래스에 해보면 여러 가지 새로 느끼는 것이 있고 익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덧셈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멤버 P와 N. 근데 P는 한번 설정하고는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컨스트로 했고요. N은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s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항상 이 N은 0에서 P-1까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요 s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음수가 들어오든 양수가 들어오든 우선 N으로 바꾸는 거죠. 설정할 때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스트 모듈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듈러스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애대티브 그룹의 객체인데 어떤 객체는 법 7을 사용하고 어떤 객체는 법 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을 사용하는 객체랑 11을 사용한 객체는 서로 연산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같은 애들끼리만 연산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테스트 모듈러스입니다. set과 테스트 모듈러스는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private로 만들었고요. additive 그룹의 생성자는 pn을 받는 거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는 바로 p로 세팅해주고 n은 set n이라는 걸 불러서 n이 그 p보다 큰 0하고 p-1 사이의 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set n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요 n을 이 내부 멤버 변수 n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얘가 const 멤버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성할 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const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입 연산자는 여기에 정수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const가 되어 있으면은 얕은 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를 실행하는데요. 이때 테스트 모듈러스를 하게 되고요. 모듈러스가 이 인자 A 이퀄 B 했을 때 B의 모듈러스가 법이 대입하려는 A와 다르면은 여기서 예외 처리하고요. 같으면은 N과 other N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set이 필요 없는 이유가 other 다른 객체 유지하는 값은 항상 0에서 p-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 이퀄 other 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는 a 이퀄 b 이퀄 c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return 현재 this를 return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return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값 반환이 아니라 참조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리턴했을 때 받아서 참조로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const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 변환 연산자예요. 그래서 int로 변환하면 m만 반환한 형태로 했고요. const explicit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정수가 필요할 때 이 객체를 정수로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explicit 썼습니다. explicit 쓰게 되면은 우리가 static cast int 이렇게 해야지만 이때 이 타입 변환 연산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도 string 타입을 바꿔주는 것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string 타입 만들어주는데 이때는 p 더하기 가로 열고 모두 n이죠. 어떻게 없애죠? 이 n을 n 더하기 모두 p 형태로 출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형태 문자를 얻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항 연산자 마이너스입니다. 부호를 바꾸는 거죠. 부호를 바꾸는 건 n을 p-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6이면 6의 역원은 1이 되고요. 3이면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는 이제 두 개 만들었는데 얘가 후이, 얘가 전이 연산자입니다. 전이 연산자는 n을 그냥 더해서 이 증가된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고 플러스 후이 연산자는 현재 값을 반환해 주고 안에서 그 p 연산자는 그 1 증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전이 연산자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대입 연산자를 했는데 이제 플러스 이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이퀄도 하나가 아니라 다중 정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타입의 그 객체가 오는 경우하고 정수가 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더하기 이퀄 3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에다가 더하기 n 뭐 set n에서 더해야 되는데 어차피 모듈러 해야 되니까 this n에다 그냥 n을 더해서 이때는 set을 안 씁니다. n이 요것도 set을 쓰는 게 set set은 n 자체를 바꾸는 거죠.
요거는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n이 음수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주고, 요거를 바꿔주는 건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n을 바꿔준 다음에 더하는 형태로 해서 모듈러스 해주면 이제 a 플러스 이코르 마이너스 3이 들어와도 처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코르는 우리가 보통 또 연산자를 만들 때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걸 만들 때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요거를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을 요거에 부호 바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덧셈을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이 연산자들 재정의 할 때는 이미 정의된 하나 연산자가 있고 다른 연산자를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으면은 새롭게 모든 코드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연산자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든 연산자를 호출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연산자인데 연산자로 재정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듈러스를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임시객체에다가 this를 넣고 얘를 증가시켜서 리턴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의 비교 연산자인데 요거 2개만 만들고 나머지 4개는 그걸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4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요 2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과 other n을 비교하고 여기서는 n과 other n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나머지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로 이거는 함수로 정의하는 건데 함수로 정의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로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